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노후 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5살 강대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배추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배추와 물을 돌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아들 정우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42살의 총각입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탓에 여자 친구 한 번 사귀어 본 적 없는 아이였어요. 젊은 시절엔 주변에서 수없이 중매를 넣으려 했지만 번번이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죠. 그런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그날은 제가 배추밭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막 들어와 저녁거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스쳤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니 부모 마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우의 짝이 될 사람은 서지원이라고 했습니다. 35의 그녀는 처음 보기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다는데 말투나 행동거지가 확실히 달랐죠.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아버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어요. 상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매서운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했는데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영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는데 알고 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지원은 말기 암 환자인 저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사실 서울 강남에 꽤 큰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돌아간 제 아내가 남긴 재산이에요. 아내는 돌아가기 전 이 건물은 우리 자식들 앞날을 위해 잘 지켜주세요. 라고 당부했죠.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바르게 자라길 바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원에게 이미 3번의 결혼 이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재력가였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해요. 마지막 남편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고 직전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운영하는 옷가게 알바생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지원이 3년 전 그 가게에서 손님으로 왔다가 직원에게 옷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옷을 계속 입어보면서 직원에게 어울리는 옷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깐 직원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CCTV가 있었지만 지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서서 돈으로 무마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었죠. 그리고 그 표정과 그 말투는 한두 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정말 처음으로 느끼는 악마의 모습이었어요. 알바생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사람의 인생에 이런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 정우와 결혼하려 한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상견례 자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지원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고급스러운 척하면서도 속물근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신혼집은 강남 40평대는 되어야 하고 예물도 최소 1억은 해야죠. 우리 지원이가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다 거절하고 이 결혼을 선택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알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불행이 올 것 같았거든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 지원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정보회사 직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은 이전에도 2번의 파혼 이력이 있었고 모두 상대방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있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정우에게 전해야 할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밤마다 텃밭에 나가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이대로 둘 순 없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 막 찾아온 사랑인데 하는 안타까움도 컸죠. 드디어 모든 증거를 모아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의 증언부터 결혼정보회사의 기록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엔 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원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증거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아들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지막 남편의 의문의 사고 기록을 보여주자 정우는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눈물을 참으며 하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호해야 했어요. 한숨을 깊이 내쉬고 정우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사랑이란 게 말이다. 진심과 진심이 통해야 하는 거지. 내 마음만 진실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지원과 그녀의 어머니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지원의 어머니는 여전히 호화로운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 화려함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훤히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지원이를 모함하시는 건가요? 강하게 나오는 듯 했지만 제가 차례로 증거를 내밀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이전 결혼들의 기록과 카페 사건의 CCTV 영상을 언급했을 때는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말을 자르고 나섰습니다. 무슨 소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가진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기 결혼 미수 혐의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 말에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지만 더 이상의 위협은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마당 평상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달빛 아래 잔을 기울이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조용히 다가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시간이 약이란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질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될 테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정우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도 잘 울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 걸까요? 등을 토닥이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래도록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우는 한동안 회사도 나가지 않았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도 나오지 않았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 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와 은영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은영이는 매일 아침 정우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문 앞에 두고 갔어요. 처음엔 그대로 돌아왔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준호는 퇴근길에 늘 들러서 문 밖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예전처럼 등산 갈까? 북한산 단풍이 절정이래. 처음엔 대답도 없었지만 형이 매일 찾아와 말을 걸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일하면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배추벌레가 또 왔네. 정우야, 나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느 날은 정우가 살며시 문을 열고 나왔어요. 파리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제 곁에 와서 조용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나 봐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니까. 다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할 때란다. 점차 정우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복귀했고 주말이면 형과 함께 등산도 다녔어요. 은영이의 카페에서 가끔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손님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제 방을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방에 들어온 정우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제가 늘 쓰던 낡은 돋보기 대신 새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늘 책 보실 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번 돈으로는 처음으로 해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은 가끔 제게 물으셨어요. 아이고, 정우 총각은 좀 어떠신가? 그 일로 많이 힘들어 했다면서. 그러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배추 농사와 같은 거지요. 때론 벌레도 먹고, 포구도 맞고. 하지만 정성껏 가꾸면 결국 더 튼튼하게 자란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텃밭에 배추가 세 번째 수확을 맞을 무렵이었습니다. 은영이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버님, 정우 씨가 요새 카페에서 미술 수업 봉사하시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혜진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미술 교사세요. 혜진은 33세 여교사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은영이의 카페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미술을 가르쳐 주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정우가 카페 일을 도와주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림 그리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시죠. 은영이의 말에서 혜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정우가 또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혜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늘 정우 오빠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지원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텃밭 이야기를 하자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작은 텃밭이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길러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진은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습니다. 특히 은영이와는 이미 친한 듯 했어요. 정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텃밭을 거닐 때였어요. 혜진이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정우 오빠에게 이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감히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드릴 순 없겠지만 진심을 다해 보살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주말마다 혜진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텃밭을 가꾸곤 합니다. 정우는 전과 달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고 있어요. 혜진도 그런 정우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텃밭의 배추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배추처럼 느리게 자라나는 거라는 걸요. 서두르지 않고 매일매일 정성으로 가꿔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구나 싶어서요. 요즘도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그때 일을 물으시면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에는 가짜 꽃도 많지만 진짜 꽃이 더 많답니다. 다만 진짜 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요. 우리 정우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루하루 텃밭을 가꾸며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들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해진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나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정우가 혜진과 함께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가길,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처럼 행복하길. 아마도 하늘에 계신 제 아내도 지금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때로는 큰 상처가 더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 정우의 첫사랑은 비록 아팠지만 그 덕분에 더 성숙해졌고 진정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봄이 오면 대추밭에 새싹이 돋듯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늘 새로운 시작이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함께 할 진정한 가족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텃밭의 배추도 우리 가족의 사랑도 정우의 새로운 인연도 모두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